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2일 토요일입니다. 올해 103세의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은 인생에서 가장 황금 기간은 60세부터 75세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에는 늙지 않는다. 노력하는 사람들은 75세까지 정신적 성장이 가능하다. 나이가 들어도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우리는 왜 우파로 살아가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우 이형예 씨는 자선 활동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위한 모금이 시작되기도 전에 큰 금액을 후원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또 우크라이나 피난민 돕기, 가자지구 피해 어린이 돕기 등에도 참여해서 그간 수많은 기부를 통해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로 배우 96세의 신영균 옥님도 역시 기부에 대해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 오래전부터 돈은 죽기 전에 좋은 곳에 다 쓰고 가자는 생각을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번에 한강이 보이는 서울 4,000평의 고덕동 땅을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부지로 기부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기부 활동은 분명 돈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우파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책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에게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야말로 재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 멋지게 살아가신 성각자 분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자신들이 경험한 범위 내에서만 세계관이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작은 닭장 속에서 우주를 바라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책을 항상 가까이 하는 분들은 자신의 경험이 우주에 떠다니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역사와 사상가들이 증명해온 세계관, 예수나 석가, 공자, 맹자와 같은 수많은 성각자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삶은 20살을 기준으로 해서 현격한 차이,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살 이전의 청소년들에게는 모든 것이 공짜로 제공됩니다. 밥도 공짜, 교육도 공짜이고 태어났다는 이유 그것만으로도 무조건 도움을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12살 될 때까지는 사람을 죽여도 처벌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살이 넘으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갑작스럽게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도 극히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스스로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도움을 기대할 곳은 없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여러분께서는 주변 친구나 친척, 직장 동료 등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0살이 넘은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부모에게 용돈을 타 쓰는 사람, 누나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 형님이나 형수에게 용돈을 바라는 사람, 친인척들에게 도움을 바라거나 이 친구, 저 친구에게 돈을 빌려 쓰는 사람 등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 주변에 그런 사람이 3명 이상이 있다면 그곳에는 빨리 벗어나야 탈출해야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당신이 제대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 주변에 항상 도움을 필요로 하고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신은 그것의 도덕률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의존적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서로 돕는 것이 미덕이다. 가족들은 무조건 돕고 살아야 한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돕고 살아야 한다. 국가는 나를 책임져야 한다. 이와 같은 가치관이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공공선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당신 주변에는 흔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최소 35%의 사람들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면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문제를 꼭 함께 더불어 해결하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들은 외롭고 비참한 시간이 되고 있지만은 여럿이 모이기만 하면 세상이 잘못되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남들이 못하고 있다. 이 세상을 뒤집어 버려야 한다. 등등 마치 혁명 전사들이나 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번에는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결코 공짜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의 도움을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남을 전혀 탓하지 않습니다. 국가에게 어떤 도움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물론 좌파들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들도 몇몇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좌파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좌파들의 삶에는 거짓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양심을 속여야 합니다. 장기간 그 속이는 거짓과 양심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기간 지킬 수가 없습니다. 103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이 쓴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에 무한의 강가 2편에 서서 저편을 바라보면서 영원함을 찾는다는 깊은 뜻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 편에서는 이 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편에서의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저편의 세계가 보인다. 저편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몸은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이념은 북한 김정은을 추종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할 때는 불행이 온다는 뜻입니다. 또한 어릴 때 친구 관계가 어른이 되어서까지 계속되지 못합니다. 어른의 세상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혼자만의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공짜로 주어졌던 어린이 세상과는 다른 세계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최소 35%의 좌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국가가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숨만 쉬고 있어도 국가가 먹을 것을 챙겨줘야 하고 생명도 지켜줘야 하고 직장을 찾아주고 집과 쌀, 자동차까지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가는 자신들의 행복을 책임져 줘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들이 좌파들의 생각입니다. 좌파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이 번영한 곳은 없습니다. 굳이 중국과 북한은 예외로 하더라도 미국에서 과거에 가장 번영했던 디트로이트, 캘리포니아, 뉴욕에서 민주당이 장기 집권한 결과 어떤 도시로 변했습니까? 범죄의 도시가 되었고 지금 탈출 러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많은 도시에서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폐허가 되는 사실은 이념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혼자 가야 하는 긴 여정 속에서 현재의 순간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 길을 혼자 힘으로 개척해야 합니다. 진정한 내면의 성숙 그리고 성공은 스스로 삶을 주도하는 데에서만 찾아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바라고 국가에 의지하는 개인의 성공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삶은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서 스스로 써내려가는 대서사시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좌파가 있다면 당신의 인생이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신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